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내 탓이 되고 끝없는 설명과 변명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관계에 지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는 존재,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힘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되찾는 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관심은 이와 같은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빛이 됩니다. 이 지식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에게 주는 것, 당신의 관심과 감정, 그리고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법을 터득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는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하려 애쓰지 않으며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발을 구르고 온갖 비난을 퍼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분노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 당신의 자존감,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평화야말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계란 자기 존중의 조용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이것은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호한 경계선 안에서 번성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고 밀어붙이고 결국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경계가 없다면 당신은 무심코 당신의 감정, 에너지, 그리고 평화를 통제할 수 있는 열쇠를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순간 당신은 말없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나는 내 가치를 알고 있으며 나는 그것을 지킬 것이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힘은 당신이 그들의 조종에 언제든 넘어올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싼 잠긴 문에 비유해 봅시다. 문이 없다면 누구든 들어와 꽃을 뽑고 잔디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저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원을 자기 입맛대로 재배치하고는 이게 더 나은 모습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듭니다. 경계는 바로 그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오직 당신만이 결정합니다. 이것은 차갑게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정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공간에 대한 접근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은 그들이 일반적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경계를 더 세게 밀어붙여도 좋다는 초대장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인격 모독적인 발언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가 준다면 당신은 사실상 그들에게 계속 그래도 좋다는 허락을 해준 셈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한 번이 아니라 당신이 무너질 때까지 반복해서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굳건히 버티는 것입니다. 분노나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꾸준하고 흔들림 없는 행동을 통해 말입니다. 안 되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냥 안 돼입니다. 그 자리를 떠났다면 뒤돌아서서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경계는 또한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당신이 비합리적인 요구에 굴복하고 미끼를 던지는 말에 반응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들의 수법에 넘어갈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당신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침식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이 느린 에너지 누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혼돈의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신은 더 맑아지고 감정은 더 안정되며 당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 날씨를 좌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계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나르시시스트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는 연락을 제한하거나 특정 행동에 반응하지 않거나 필요하다면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을 이기적이고 차갑다고 비난하고 심지어 죄책감을 유발하여 당신을 다시 복종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두려움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에 무제한으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들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기억하세요. 경계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안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당신을 복수나 보복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한 행동은 당신을 다시 그들의 게임 속으로 끌어들일 뿐입니다. 경계는 조용한 힘입니다. 소리치거나 증명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누가 인정하든 말든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당신이 경계의 기술을 완전히 익혔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무력해집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게임 자체를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통제는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순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경계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일단 그 방패를 들고 나면 왜 이제껏 이것 없이 살아왔는지 의아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무기는 그들의 매력이나 조종술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연료를 먹고 삽니다. 그것이 분노든 좌절이든 슬픔이든 혹은 어떻게든 이해받고 싶어하는 당신의 필사적인 노력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반응할수록 그들은 더 큰 통제력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연구하고 당신의 취약점을 기억하며 가장 큰 감정적 보상을 얻기 위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학습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법을 터득할 때 당신은 사실상 그들이 당신 위에 쌓아올린 권력 구조 전체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감각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대응하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여과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왜곡할 때 치밀어 오르는 방어기제, 그들이 당신을 모욕할 때 솟구치는 분노, 그들이 사랑이나 인정을 거두겠다고 위협할 때 덮쳐오는 불안감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연스럽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는 예측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들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게 되면 그들은 원하는 반응을 정확히 얻어내기 위해 시나리오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당신이 불안정하고 비이성적이며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증거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반응에서 의도적인 대응으로 혹은 때로는 아예 무대응으로 전환할 때 당신은 그들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통제하는 것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자신의 감정적 유발 요인과 당신을 흥분시키는 경향이 있는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습과 때로는 자신에 대한 냉정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특정 비난이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당신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을 안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대화에 들어가는 대신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체스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도발하기 위해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잠시 멈춤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날카로운 말을 던지거나 자신을 방어하도록 미끼를 던질 때 잠시 멈추는 것은 당신에게 대응을 선택할 정신적 공간을 줍니다. 단 몇 초의 침묵만으로도 그들의 패턴을 깰 수 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참여, 즉 언어적 싸움이나 감정적 표현을 기대합니다. 침묵은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은 그 말이 과연 대답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적 분리는 삶이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내면 상태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감정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감정의 통제권을 넘겨주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감정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당신이 들끓을 때까지 온도를 높이게 두는 대신 당신은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온도를 꾸준하고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당신을 그들의 감정적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평정심을 깨뜨리기 위해 전술을 강화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차갑다, 무정하다, 심지어 학대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조종이며 당신을 다시 감정적 복종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수치심을 주려는 시도입니다. 그 길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당신이 반응을 통제하는 데 일관성이 있을수록 그들은 당신을 계속 도발할 유인이 줄어듭니다. 결국 그들은 절박함에 더욱 노골적인 조종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전히 반응해주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은 또한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적 폭발, 모든 격렬한 논쟁, 그들의 말을 되새기며 지새운 잠 못 이루는 밤. 이것들은 당신의 계좌가 아닌 그들의 계좌로 들어가는 예금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당신은 그들의 통제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의 치유, 당신의 목표,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평화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당신에 대한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회복력과 자신감을 강화시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를 다루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좌우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당신 자신의 가치와 감정의 뿌리를 내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당신의 대응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터득하고 나면 그들이 가졌던 것처럼 보였던 힘이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줄곧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통제 도구 중 하나를 빼앗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끝없는 대화 속으로 끌어들여 당신의 행동, 말, 심지어 감정까지 정당화하도록 만드는 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당신의 의도를 의심하며 당신이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때까지 의심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순수한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을 계속 방어적인 자세에 머물게 하려는 의도적인 전술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말을 조종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해와 해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설명은 거의 명확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당신이 왜 그들의 전화를 받을 수 없었는지 말하면 그들은 당신이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들을 덜 신경 쓴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왜 특정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면 그들은 그것을 왜곡하여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할 탄약을 찾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설명이 당신이 바라던 다리가 아니라 미끼가 놓인 덫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내뱉는 모든 문장은 그들이 잡아당길 또 다른 실이 되고 결국 대화 전체가 흐트러져 당신은 감정적으로 소진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명을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애초에 그 덫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긴 문장으로 부드럽게 포장하지 않고도 당신의 아니오를 그대로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그것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이 추악한 것으로 왜곡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을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에 대한 그들의 지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승인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애초에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음을 마침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조종할 도구를 그들에게 주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대화의 통제권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는 그들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덜 설명할수록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더 많이 보호하게 되고 그들은 더욱 무력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혼돈 속에서 그들은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논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바로 그 공간이 그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감정적 자기 조절을 터득하는 것은 당신을 그 폭풍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들의 능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감정적 자기 조절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순간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 즉 분노, 두려움, 수치심, 좌절감 등을 그것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의도적으로 당신의 버튼을 누릅니다. 일단 당신이 감정적으로 격앙되면
그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감정적 투사의 대가이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바로 그 특성, 즉 이기심, 통제력, 비이성적인 면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며 비난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없다면 이러한 비난은 깊은 상처가 되어 당신은 상처받거나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반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절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그 투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이 당신이 아닌 그들 내면 세계의 반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도 바꿉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고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대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자신에게 줍니다. 당신은 반응하는데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이전에 놓쳤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특정 대화가 항상 같은 각본을 따르고 특정 모욕이 반복되며 상처 주는 행동 직후에 특정 친절한 제스처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명확함은 당신이 충동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출 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의존하는 바로 그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즐깁니다. 그 관심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끊임없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기쁘게 하거나 그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정신적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초점을 내면으로 돌리고 자신의 발전에 투자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그 관심을 주지 않고 그들의 그림자 밖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그들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들의 기분을 예측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조정하도록 길들여졌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들의 불만을 피하거나 그들의 인정을 얻으려는 노력주의를 맴돌았을 수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경계는 당신 자신의 꿈, 관심사, 그리고 성장을 위한 공간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그 공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아무 관련 없는 목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취미, 교육, 건강 또는 경력 기회를 탐색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마도 이 변화를 알아차리고 혼란, 질투, 심지어 적대감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데 익숙하며 그것이 자신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감지하면 이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거나 냉담하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당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불만이나 갑작스러운 아첨이 당신의 행동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면 당신은 다시 그들의 순환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그것이 관계를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발전과 목적의식을 통해 그것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비판은 더 이상 당신을 쏘아붙이지 못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최종 권위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칭찬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그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야말로 진정으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춤추지 않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꼭두각시 줄을 당길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드라마에 갇혀있는 대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세계는 더 작게 느껴지고 당신의 세계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원래 크기로 줄이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자신을 위해 사는 자유를 경험하고 나면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이 넘겨주지 않는 한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패턴을 인식하되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 폭격, 평가절하, 폐기, 그리고 다시 끌어들이기라는 순환 속에서 움직입니다. 각 단계는 당신을 계속 낚아두고 감정적으로 얽매이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순환은 약간의 변형으로 위장될 수 있지만 그 핵심 패턴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당신이 이러한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능숙해지면 당신은 그들이 의존하는 놀라움의 요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이나 진정한 관심의 표시가 아니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예측 가능한 전술로 보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참여 없는 관찰입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당신을 비판할 때 자신을 방어하고 사랑 폭격 동안에는 그 관심에 흠뻑 젖고 그들이 애정을 거둘 때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허둥대며 반응에 끌려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관찰자의 역할로 전환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라는 연료를 그들에게 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잔인한 시기 이후에 갑작스러운 애정이 사랑이 아니라 미끼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수동적 공격적인 발언은 당신이 다루어야 할 진실이 아니라 당신을 도발하기 위해 고안된 갈고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말을 분석하거나 머릿속에서 대화를 되새기는데 몇 시간을 보내는 대신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의 치유와 목표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패턴이 당신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허용하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전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해방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 안에 심어놓은 수치심과 자책감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기술을 터득하면 당신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혼돈의 상당 부분에 면역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끊임없는 밀고 당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겨지는 줄을 보고 춤추지 않기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왔기 때문에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공연의 일부가 아닐 때 쇼는 계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이어야 합니다. 그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되찾는 여정, 오늘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과 자유